다음 주제는 뭘 얘기해 볼까 그러면은 지급 명령, 머니백 이런 서비스 없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법원 네. 이제 제도니까 이용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우리가 서류라고 생각하지만 왜 잘못될까요, 보통? 찾아오는 손님들 법률 문서를 정확하게 잘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어떻게 되냐면 네. 그냥 그 육하 원칙이라고 할까 혹은 딱 그 내용만 써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글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제출해도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사례로 알려주세요. 뭐 정확하게 상대방이나 당사자 특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잘 안 되는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똑같은 이름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이름을 뭐뭐 주식회사 뭐뭐 그거 다 다른 거거든요. 한 글자라도 틀려도 안 되고 공백도 안 되고 그리고 주소도 법인 등기상 주소랑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법인 등록번호 틀리면 안 되고 대표이사도 대표이사인지 공동대표이사인지 사내이사인지 그게 등기사항에 있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틀린다? 그럼 보정명령 수정해야 그리고 보통 돼요. 네. 돈 빌려간 상대방이 거짓말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 빌려간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고 했다가는 다 상대방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지급명령 신청해봤자 상대방한테 그 도달도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겁주는 용도도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잘하네. 혼자 신청해도 되는데 확실한 경우에는 혼자 신청해도 되겠죠, 간다는 경우에. 근데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머니백을 두드리면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선 지급명령으로 가능하면 지급명령을 하는 거고요. 지급명령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적사항을 모르는 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은 절대 알기 어려운데 머니백은 어떻게 해준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안내를 해서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강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민사소송 하는데 사실조회 그러면 뭐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내? 그거 좀만 자세히. 네, 상대방 상대방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대부분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거나 뭐 통장 같은 거 계좌번호만 알고 있거나 뭐 아니면 사업자 번호만 알고 있고 뭐 어디 그런 경우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그 사실조회라고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 있으면 가장 통신사에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지만 찾아낼 수 있는데 통신사에 의뢰해서 이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국세청에 해서 알려달라, 뭐 은행에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아내서 소송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소송을 하는 이유가 자기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이런 식으로 주소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해야 주소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알아낸 다음에는 그걸 소송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해도 되는데 보통은 하면 소송으로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박 대표가 말한 내용이 소송을 해보면 지급명령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가끔씩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급명령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막 주저리 쓰면 뭔가 이상해요.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면 소명자료다 뭐 그런 거 내라 그러는데 뭘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럼 뭐 굉장히 육하원칙에 명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법률문서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게 되면 이제 전제소송을 하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경험상으로 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송달이 돼야 되는데 예, 요즘에 낮에 집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보정을 해야 돼요. 뭐 특별 송달이 하든 주소를 이제 법원 문서에 따라서 주소를 다시 찾아야 되거나 이제 그 이사 갔으면 주민등록상 현 주소 찾아가지고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죠. 낮에만 해서 되는 게 있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 법인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하시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아는 자기가 분이 돈을 없겠죠, 받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다 싶으면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싸다는 게 지금 머니백의 문제 아닌가요? 너무 싸지 않아요 지금? 네, 싸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모든 수단은 다 해도 얼만데요? 얼만데 이렇게 싸다는 거예요? 15만 원. 얼마면 지급 돼? 명령은 15만 원. 15만 원? 네. 싸네.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도 했는데 대표님이 15만 원으로 설정하신 게 음. 후회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나중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그 보니까 법원 납부 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어요. 저 2년 넘게 해보니까 네. 송달료는 2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네, 16만 5천 원이죠? 네. 부가세까지 네. VAT 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6만 5천 원 저희가 받지만 그 돈 어차피 법률 서비스에 들어간 돈은 변호사 비용처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붙여서 받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500만 원 받을 게 있으면 500만 원에 16만 5천 원, 516만 5천 원까지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네, 받아준다 네, 이거죠. 인지대 송달료까지요. 네. 누가요? 이러 옆에 계신 분이 예, 술 드신 건 아니죠 오늘? 아, 나 오늘 술이랑 텐션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네. 받아준다는데 왜 이용 안 하는 거야 진짜. 네. 답답하네. 앞에다 술잔 그려야 되겠다. 여기 볼 빨갛게 해주세요. 혼자 지급 명령 하지 말고 해도 되는데 진짜 간단한 사건 혼자 해도 돼요. 근데 그 비용 아껴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머니백 이용하면 다시 돌려준다는데 몇 번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를. 머니백을 이용하면은 이용료까지 다시 받아드린다. 자 이용해주세요.